일단 위조 상품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위조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표법에서 제107조에 나와 있어요.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이라고 해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위조 상품 짝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게 굉장히 큰 죄예요. 물론 특허권이나 디자인권도 전부 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이거를 신고를 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상표를 침해했다고 하면은 그 상표를 신고가 없더라도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상표권의 침해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가 되겠고 7년 이하의 징역, 살벌합니다. 네, 그래서 위조 상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상표법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짝퉁은 왜 생길까요? 정품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그거랑 비슷한 걸 내가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그 정품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짝퉁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그거를 누군가 또 구매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정품의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뭐 큰 수익을 누리고자 하지만 사실 그 큰 수익이라는 게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손해액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걸리게 되면 정당한 상표권자한테 손해배상 금액,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정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유명한 가방, 뭐 에르메스 가방이 하나에 뭐 얼마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 한 1,000만 원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에르메스의 짝퉁을 만들어서 판매를 5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5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원가가 5만 원인데 내가 짝퉁을 5만 원에 만들어서 10만 원에 판매를 하면 저는 5만 원을 번 겁니다. 그런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때는 당신이 이익을 얻은 금액 말고 내가 손해본 금액, 정당한 에르메스가 손해본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가방 하나당 1,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짝퉁 제품 하나 팔았는데 나한테 손해배상 금액을 1,000만 원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를 잘못했다가는 뭐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진짜 패가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상표권 침해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상표권의 침해란 무엇일까요?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기도 하고 뭐 벌금도 1억을 내고 그 벌금하고 별개로 상표권자한테 손해배상을 뭐 개당 1,0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뭐 물건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위험하다는 상표권의 침해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냥 짝퉁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상표를 설명드릴 때 상표는 그 표장하고 상품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동일하거나 유사해야지만 유사한 상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랑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에 있는 이 상표라는 것은 표장을 말하겠죠. 동일 유사한 표장을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먹기 죄송스러워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네, 잠겨서 마시면서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빨간 표시되어 있는 사용, 괜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게 아니겠죠? 자,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쓰는 게 사용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상표를 공부를 하고 있고 짝퉁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게 그렇다면 상표의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이거였고요. 상표법 2조 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원문으로 제가 가져올까 했었는데 원문은 조금 더 복잡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냥 헷갈리기만 하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해서 제가 조금 간추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법조문은 아닌데 법조문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라는 것은 다음 강목의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가목, 가나다 써 있는 게 이게 각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목에서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다가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물건에다가 제 이름을 써넣는 거죠. 남습이라는 거를 종이컵에다가 써서 판매를 하면 그 종이컵에 남습이라는 거를 표시하는 행위, 그거 자체가 상표의 사용이 되겠고요. 다른 예시로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행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냥 남습이라고 써 있는 이 종이컵에다가 제가 잠시 더 쉽게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종이컵에다가 제가 이 종이컵은 남습이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컵에 제 이름을 표시하는 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게 상표의 사용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만든 이유는 판매를 하려고 만든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양도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남스비에서 만든 종이컵인데 너 이거 살래? 해가지고 양도해 주는 행위, 그 행위도 상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에르메스의 백 이야기로 돌아가면 에르메스의 가방을 내가 에르메스라고 상표에다가 가방에다가 그 에르메스라는 표시를 적는 행위 자체가 상표의 사용이 되겠고 그 적힌 핸드백을 판매하는 것 혹은 그냥 누군가에게 주는 것 다 양도에는 판매, 유상 판매나 무상 판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주는 판매 행위 그것도 상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에는 제가 뭐 딱히 표시는 안 했는데 상품에 관한 광고,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그러니까 TV에서 나와가지고 남스비 종이컵입니다. 이거 사세요라고 상표를 표시해서 전시해서 널리 알리는 행위. 이것도 상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표의 사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짝퉁을 판매하면 처벌될까요? 아니면 짝퉁을 구매하면 처벌될까요? 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답변을 주셔도 되고, 자, 짝퉁을 판매하는 사람이 나쁘지, 짝퉁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야 라고 해서 짝퉁을 판매하면 처벌되는 걸까요? 아니면, 야,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지도 않을 텐데, 그 구매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라고 해서 짝퉁을 구매하면 처벌이 될까요? 자, 바로 정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판매만 처벌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네, 정답입니다. 짝퉁은 판매자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거꾸로 순서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상표를 침해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침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품에 사용하는 것,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사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상품에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행위. 여기에서 양수하는 행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받는 행위는 내가 짝퉁을 받았다고 해서 나를 처벌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짝퉁을 샀다고 해서 나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짝퉁 사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네, 그러지면 안 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정당한 제품을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짝퉁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판매한 사람만 처벌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게 정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진퉁인지 짝퉁인지를 나는 당연히 진품이라고 믿고 샀겠죠. 뭐 특별히 내가 짝퉁을 노리고 산 게 아닌 이상 진품이라는 걸 믿고 샀는데 이게 가품이라고 해서 그 산 사람을 처벌하면은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짝퉁을 산 사람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짝퉁을 판매한 사람은 당연히 이게 가짜 제품인지 위조된 상품인지를 알고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판매자를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이런 짝퉁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사례 하나를 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온라인 상에서 모르고 짝퉁을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 지인이 겪은 사례인데요. 한번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뭘까요? 좀 생긴 게 특이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유명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스피커가 되겠고요. 물건은 그 유명한 스피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마샬이라는 제품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이 마샬 제품이 음질도 좋고 한데 뭐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스피커가 되겠는데요. 자, 제 지인이 온라인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스피커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쇼핑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인터넷 쇼핑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쇼핑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 11월 11일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광군제라고 해서 엄청난 대규모 세일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대 50%까지 할인을 하겠다. 오직 11월 11일에만. 그래서 제 지인이 이거 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 쇼핑몰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워낙 중국에서 짝퉁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올라와 있는 상품이 제일 저렴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면 고민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표시가 있으니까 세일 50%까지 세일이다라고 표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세일이라서 싸게 파는 거겠지. 짝퉁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다가 된통 당하게 되는 거죠. 짝퉁이 다 정품하고 똑같은 가격에 보통 팔지는 않죠. 그러면 사람들이 구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테니까 짝퉁의 목적은 싸게 정품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해서 사람들을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짝퉁을 나도 실수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지인도 나도 모르게 그 짝퉁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짝퉁이네. 근데 짝퉁인지 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중국에서 이런 짝퉁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진퉁인지 짝퉁인지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인은 이거 좀 뭔가 근데 느낌이 수상하죠. 구매를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좀 왜 이러지? 음질이 잘 내가 원했던 품질이 아닌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 이거 짝퉁에 내가 혹시 당한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면서 자, 일단 분쟁 신청이라는 거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쇼핑 내역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블루투스 휴대용 스피커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보통 인터넷 쇼핑몰에 가시면 구매 확정 버튼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쇼핑몰에서 그 판매자에게로 대금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구매한 사람이 구매 확정 버튼을 눌러야지만 대금이 판매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그냥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제품을 전달을 받고서 이상이 없으면 누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퓨트라고 해서 분쟁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쟁 신청을 했어요. 제 지인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번 판매자랑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분쟁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단 짝퉁인지 진퉁인지 확신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최대한 정품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어떤 제품이 정품인가? 그리고 내 제품이 그 정품 제품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 스피커가 음질을 어떻게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내 귀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뭐 집에서 들어보고 어디 백화점 매장 가서 들어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눈에 보이는 그 정품과의 차이를 확인을 해서 발견을 해내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포장 상태라든가 처음에 제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다 사진으로 찍어 두시고 정품 제품에는 포장이 내부 속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짝퉁은 어디선가는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제 지인이 수집한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물건이 정품이에요. 그래서 정품은 스피커 자체가 하얀색 비닐 커버로 포장이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면 하얀색 비닐 커버로 포장이 되어 있고 설명서가 두 부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비닐에 포장되어 있지 않고 종이 케이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 케이블이 QR코드가 적혀 있는 종이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집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본 이 지인이 상자를 오픈했더니 내 거는 비닐 커버도 쌓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스트랩 같은 경우는 비닐로 쌓여 있는데 이게 비닐이 아니라 종이 케이스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엉뚱하게 비닐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종이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런 케이블 타이 같은 끈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빵봉지 묶는 끈 그걸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매장에 가서 들어봤다고 해요. 그랬는데 들어본다고 해서 뭐 귀가 그렇게 예리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음질 차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다이얼이 있는데 다이얼을 돌리는 촉감이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정품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을 돌릴 때 엄청 무겁게 돌아간대요. 이게 뻑뻑해가지고 사람이 힘으로 했을 때 강한 힘을 줘야지만 이게 잘 돌아가는데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가볍게 슉슉 돌리면 잘 돌아가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차이가 있었던 게 충전 시그널이에요. 이제 백화점 같은 데 전시를 해놓게 되면 이거를 상시 틀어놓기 때문에 항상 충전기를 꼽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전기에 꼽혀 있을 때 그 충전 표시가 뜨는데 오른쪽에서 깜빡이는 표시가 자기가 집에서 충전했을 때 뜨는 표시하고 충전 시그널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짝퉁을 구매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셔야 돼요. 뭔가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조금 번거롭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자,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제 지인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쟁 신청을 넣었고 분쟁 신청 과정에서 이 제품은 짝퉁 제품이에요. counterfeiting product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발견했던 모아뒀던 증거들을 하나씩 첨부를 하게 되죠. 뭐 포장 상태가 다르고 뭐 마감 처리가 안 좋고 그리고 충전 시그널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어, 짝퉁입니다라고 분쟁을 넣게 된 거죠. 그랬더니 판매자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이 분쟁 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재를 하는 그 안에 응해야 되기도 하고 판매자가 거기다가 옵션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짝퉁입니다라고 구매자가인 제 지인이 얘기를 했더니 판매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이거는 환불해 줄 수가 없다. 혹은 물건을 반품을 하게 된다면 환불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물건을 반품하고 환불을 해도 될 텐데 제 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국제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중국 쇼핑몰에서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택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해외 배송으로 해서 중국 현지로 보내고 그 우편 비용도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것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판매자의 제안에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충전 시그널에 대한 동영상 증거까지 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포장재 관련, 그 다음에 뭐 마감 처리가 이상하다 이런 증거들을 처음에 제시를 했고 두 번째 하나 더 완벽한 증거를 첨부를 하게 됩니다. 충전을 했을 때 충전 시그널이 서로 다르다. 정식 제품에는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고 지금 내가 받은 제품은 다른 방식으로 충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합니다. 이 비교 동영상을 제출을 하는데 이 사이트에 충전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동영상 업로드 기능까지 다 있으니까 충분히 증거를 제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거는 진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도 판매자랑 구매자랑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개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주느냐? 알리는 위조품에 반품 없이 전액을 환불하도록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떻게 제안했는지 이 초록색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안한 내용이고 그러자 이제 구매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뭐 위조품 반품하지 않고 그냥 전액 환불 알겠습니다. 뭐 내가 짝퉁이지만 그 정도는 감안할게요. 라고 해서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판매자는 억울한 거죠. 나는 짝퉁 제품 보냈지만 뭐 그래도 반품은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기존의 주장만 계속합니다. 이거 그냥 무상으로 환불해 줄 수는 없고 반드시 반품 제품을 보내라 라고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자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판매자도 거절하고 구매자는 수락했지만 알리의 제안을 구매자는 수락했지만 판매자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알리에서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동안 서로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서 봤을 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단할 때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이게 모조품이다. 그리고 충전도 잘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리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구매자의 주장이 전부 다 유효하다고 해서 구매자의 주장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는 모든 금액을 환불을 해주겠다.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불하고 뭐 제품은 굳이 반품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지인이 실제 겪은 사례고, 물론 그 지인도 지금 이걸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건 아니고 이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남습이라는 걸 보고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구매를 했다가 스피커를 잘못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짝퉁을 실수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설명을 드려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굳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짝퉁을 구매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도적으로 구매하시는 건 아니고 나이키 신발을 하나 샀는데 이거 한 이틀 신어보니까 갑자기 마크가 지워지네? 이거 이거 짝퉁이구나 하고서 그렇게 눈치를 채실 수가 있고요. 이런 쇼핑몰 그 판매 대행 사이트라고 하나요? 뭐 그런 G마켓이나 옥션 그리고 뭐 11번가 이런 사이트들에서 짝퉁이 판매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는 G마켓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G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잘못 구매했다. 그러니까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짝퉁이다라고 한다면 해당 플랫폼에 고객센터에 가시면 이러한 제품을 신고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G마켓 같은 경우는 일단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안전거래라는 탭이 있어요. 이 안전거래라는 탭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위조상품 신고 방법 및 조치 안내 이런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클릭을 하시고 눌러보시면 뭐 위조상품 신고 방법 G마켓 고객센터에서 안전거래센터 클릭 후 신고센터를 접속한다. 그리고 신고 사유에 대해서 권리 침해나 상표권을 선택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거래센터라는 것은 여기 밑에 파란색 링크가 되어 있는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과 같은 안전거래센터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각종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침해 제품일 수도 있고 디자인권 침해 제품일 수도 있고 뭐 상표권이나 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지식재산권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내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서 다 11번가도 이런 기능이 있고요. 다 유명한 사이트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고객센터에서 이것들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프라인에서 잘못 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랫폼 사이트에서 대형으로 물건들이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조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에서 잘못 상품을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특허청에다가 신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에서 그냥 특허청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정책 업무 이 탭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위조상품을 구매했으니까 이 판매자를 뭐 처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어디 특정 매장에 갔더니 거기가 암암리에 짝퉁을 판매하는 매장이더라. 뭐 어디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비밀의 문 같은 걸 열었더니 짝퉁이 막 한가득 나오더라. 거기서 내가 하나 사오긴 했는데 이거 짝퉁이니까 그 업체에 내가 신고할게요.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포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상금의 지급 기준도 제가 오른쪽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적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은 포상금 3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뭐 뒤에 500억 원 이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유명 브랜드의 가방을 모아놓고 판다라고 했을 때 가방 재고가 뭐 100개, 1000만 원짜리 100개면 그냥 10억 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짝퉁들은 고가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짝퉁을 만들다 보니까 이 적발 금액도 그 상품의 실제 가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짝퉁 위조품의 가격이 아니라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이 적발 금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포상 금액을 10억 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짝퉁을 대대적으로 팔고 있는 매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 신고했을 경우에는 이 포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위조 상품의 불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짝퉁을 구매하는 거는 상표법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구매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 증거품으로 하나 챙겨 오시고 그 다음에 특허청에다가 이런 거 저기 가게에서 몰래 팔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증거품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포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포상금을 누구나 다 주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누구를 제외할까요?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지급 대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짝퉁 위조 상품 적발 공무원이 아니면 다 여러분들께 포상금 제도를 포상금 지원 대상이 되니까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열심히 발견하게 된다면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신고 절차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과 이름,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피신고인은 이걸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특정 어디 업체에서 그런 걸 팔더라 그러면 그 상호명을 가지고 와서 적으신 다음에 어디 골목길 어디로 들어갔더니 주소는 대충 이거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세한 신고 내용에다가 자세한 신고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처분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되겠죠. 어,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짝퉁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꼭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